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에서 지급받아 내란을 지휘할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이 다시 경호처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작년 12월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할 당시 문제의 비화폰이 아니라 김 전 장관 개인의 이른바 깡통폰을 확보했는데요. 더 의문스러운 부분은 문제의 비화폰 관련 기록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김용현을 긴급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는 듯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압수했다는 휴대전화는 내란과는 별 관련 없는 김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이마저도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과 6일 이틀간 유심을 갈아 끼우며 세 차례나 교체해 텅 비어버린 이른바 깡통폰이었습니다. 검찰은 핵심 증거인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은 무슨 이유에선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 지휘관들과 통화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군 비화폰 대신 경호처 비화폰으로만 전화해 의아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화폰은 내란의 전모가 농축된 핵심 중의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하면서 이 비화폰이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았던 거잖아요, 어쨌든. 수사팀에서 그 번호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비화폰은 12월 12일 모종의 경로를 통해 경호처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핵심 증거를 빼돌린 겁니다. 이렇게 비화폰을 손에 넣은 경호처는 통신 기록이 남아있는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서버의 기록 보존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달이었던 비화폰 서버의 보존 기간을 이틀로 대폭 줄인 건 다름 아닌 김성훈 차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이를 반려했습니다. 내란의 핵심으로 향하는 수사가 고비마다 검찰의 문턱에 걸리며 좌절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될 때까지의 행적엔 석연찮은 부분이 더 있습니다. 12.3 내란 직후 김 전 장관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도 민간인 신분으로 버젓이 장관 공관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던 김 전 장관이 예상 밖에 자진 출석했다는 검찰 발표와 달리 실제로는 공관 앞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김 전 장관을 데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 김용현 국방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5일 오전 면직안이 제가되면서 그는 장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이후 예정된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이 무산되면서 도피 의혹이 불거지는 등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도망간다고 해요. 출국금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신부장에게 전화하세요. 언론사 취재진들도 김 전 장관을 찾아 나섰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장관직에서 내려온 12월 5일 이후에도 국방장관 공관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12월 8일 새벽 1시 반,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했다며 이후 그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자진 출석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과는 달리 이때 검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공관에서 지내던 김 전 장관을 모시듯 데려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관 여러 명이 공관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나오자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한남동 공관까지 가서 모셔갔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황제 출석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출석을 설득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있는 데가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서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한 사안이라서 설득이 제일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검찰은 모시듯 데려갔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0여 명이 체포됐다는 게 음모론 신봉자들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라고 꼽는 내용이죠. 지난달 이 황당한 가짜뉴스가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선관위는 물론 주한미군까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확인해보니 이 가짜뉴스의 출처도 극우 유튜버였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 옹호 세력들이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로 주장하는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중국인 간첩설. 주한미군이 선관위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오키나와 등으로 압송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에게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지만 후속 가짜뉴스들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인 미국으로 압송한 거 100% 팩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남성이 자신의 기사에 언급된 미군 소식통이라며 기자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습니다. 계엄 때 잡은 애들랑 합쳐서 90명이라 그 90명 숫자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라고 그러면 그 중에 주동자는 그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가까운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해서 바로 갔고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했다. 음모론을 사실처럼 기자에게 불러주는 이는 극우 유튜버로 활동하며 계엄 옹호 집회에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나오는 자칭 캡틴 코리아 42살 안병희 씨입니다. 기자는 안 씨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내용이 보고됐는지도 묻습니다. 일단 보고는 들어간 거죠. 트한테. 하고 좋았어. 중국 이쪽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요? 찾긴 했죠. 보면 그 간부급 인원들 있잖아. 간첩 애들 중에서도 간부급 인원은 먼저 납치가 됐더라고. 먼저? 얘네가 그 선관위 숙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간부급 애들은 이제 외부 공기 좀 맡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씨는 자신을 미국 CIA 등 여러 해외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블랙 요원이라고 소개했는데 기자는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거짓이라는 주한미군의 발표에 이어 중국과 연계시키지 말라며 불쾌해하는 중국 입장까지 나왔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오늘 중국 대사관이 뭐 입장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이제 와서 발표하면 뭐 어때? 이미 뭐 찬해 집회 이런 찬집회 이런 데 지네 보낸 거 다 있는데 이제 와서 발표를 해? 그러니까 해당 기자는 허위 보도 혐의로 고발돼 출국 금지 조치됐고 선관위는 추가적인 법적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여러 취재원의 증언을 교차 검증했다며 보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뒤 사형에 처해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법원이 45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총으로 살해했던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신 정권 말기 부마 항쟁을 강경 진압하려는 대통령을 막기 위한 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그러한 의무와 책임을 했어도 이걸 말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망 뒤 합동수사본부를 이끌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내란 목적 살인으로 서둘러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용이 빚은 사건으로 규정한 겁니다. 즉시 범인 김재규를 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합동수사본부에서 연행 계속 재상을 수사 중에 있다. 김 전 부장은 한 달 만에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1심 재판은 첫 공판 16일 만에, 2심은 6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듬해 5월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고 나흘 뒤 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 법원은 김 전 부장의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재심 사유로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김 전 부장 변호를 맡았던 안동일 변호사는 당시 군법회의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군판사 역할을 맡은 법무관은 경험조차 없었고 다른 방에서 대기하던 판사 검사들이 스피커로 생중계된 재판을 듣고 쪽지로 지도를 해줬다고도 했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두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확정 판결 이후에도 한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판결문은 김 씨의 행위를 내란 목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관 6명의 소수 의견도 담겨 있었습니다. 유족 측은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12.6 사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논의가 진화하고 발전할 계기라며 더없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집주인 이름을 분명 확인하고 보증금을 계좌로 보냈는데 돈을 떼이는 황당한 전세 사기. 지난해 집중 보도해드렸죠. 마치 삼행시를 짓듯 집주인 이름과 똑같은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인 건데요. 경찰이 이 3남매 사기범들을 붙잡았는데 MBC 취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오산뿐 아니라 최근 서울 강남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혼집을 구하려던 이 부부는 지난해 7월 전세 보증금 4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제서야 전세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됐습니다. 결혼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9월 달에 준다, 10월 달에 준다 했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가 경매가 되어버리니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결혼하는 것도 뭐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도 않고. 경찰 조사 결과 건물주인 임모 씨는 2021년 5월부터 3년 가까이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로 전세금만 가로챘습니다. 오산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50여 명, 돌려주지 않은 돈이 28억 원이 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동생 2명과 같이 3남매가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는데 대범하게 본인 소유 건물은 물론 건물주 이름과 똑같은 단체 명의로 이른바 삼행시 통장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예컨대 집주인이 우태연이면 우리나라 태극기 동호회 연합을 줄인 동호회 통장을 만들어 집주인 계좌인 척 전세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집주인 노치영처럼 보이려고 노래로 치유하는 사람들의 연구 모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정작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받은 적이 없었고 범행 뒤 부동산 사무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전세 사기를 벌인 부동산 중개업체 사무실입니다. 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고요. 검은 비닐을 붙여 내부도 가려놨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지만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검찰이 그런데 취재 결과 이들이 경기도 오산을 넘어 서울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신탁회사 소유의 주택을 넘겨받을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역시 전세금만 받아 챙기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 합니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벤츠 타고 다니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연락도 잘 되죠. 경찰은 임씨 3남매와 아내, 또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 등 6명을 검찰에 넘긴 데 이어 서울 강남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건희입니다.